정말 악소리 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팩트 체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팩트를 체크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있어요. 오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은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했고 아직 하락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지만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을 막지 못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규제 완화 다른 부분도 나오긴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지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나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최근에 송도 아파트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송도 외국인이 산 아파트 16개월 만에 7억 날렸다. 이런 기사들이 한창 이슈였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네, 지금도 나오고 있죠. 지금 송도 아트윈 프루지오 전용 106제곱미터인데요. 이제 평수로 하면 46평대이고 9억에 거래가 되면서 직전가인 15억 9천 대비 7억에 하락해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 대비해도 한 2억 정도 낮다고 볼 수 있고요. 한 건이긴 한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송도 센트럴파크역 바로 앞에 있는 송도 아트윈 프루지오고요. 46평형인데 21년 7월 달에 39층이 15억 9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이후에 거래는 없다가 11월에 9억에 같은 층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6억 가까이 샀는데 지금 9억에 딱 7억 저렴하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사실 금리 때문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역 바로 앞이고 바다 조망도 나오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거는 좋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사건이 기사는 부동산이 하락한 것처럼 썼지만 사실 그 이면에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 가격 하락이 아니라 저 물건은 왜 저렇게 거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중국인이 매수를 했던 건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다 샀었기 때문에 실제 금리와는 상관이 없다. 금리의 문제 때문에 판 건 아니고 요즘에 정부에서 해외 자금 불법으로 반입해서 주택 상 거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건 때문에 급하게 매도를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면은 처벌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어서 급하게 호가보다 2억 더 낮게 이렇게 매도를 기사 저 봤었거든요. 해외 불법 자금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 부동산을 많이 취득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여기에 또 관련 기관에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해봐라 라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밝히기가 애매한 매입한 분의 급매물 처리가 아닌가 그렇게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송도가 많이 하락했는데 또 이 건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사로 많이 다뤄진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도 하락 기사가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더해지니까 언론사에서는 팩트 체크 이전에 사람들이 많은 기사를 본다고 하면 일단 퍼나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송도가 또 많이 하락하기는 했죠. 호가 대비 30% 정도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809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809 쪽인데요. 입주 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하락을 한 편이고요. 109는 또 저희 지난번에 송도를 공부했을 때 109는 또 학군지이기도 하고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호가 대비해서 실제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급격하게 하락한 매물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송도가 21년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오른 만큼 받쳐주지 못해서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송도가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 학군지가 받쳐준 곳 같은 경우 또 학군지가 받쳐주면서 약간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격 하락이 10에서 20% 사이예요. 그래서 이게 송도에는 모든 아파트가 지금 그렇게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수요별로 그 다음에 평형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탄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기사에 보면은 시범 운암 퍼스트 빌이 전용 5구가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11억 대비 많이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 제가 이거 호갱론에서 봤을 때는 최고가는 한 10억 3천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5억 2천이 많이 하락한 거는 맞지만 직거래라든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한 6억 초반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그거에 비하면 한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동탄도 조사를 했을 때 호가 대비해서는 한 40% 하락한 곳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동탄역 옆에 있는 운남 퍼스트빌 아파트이고요. 여기랑 이게 같이 지금 기사에 등장했던 아파트인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여기랑 해서 이제 우포안이라고 해서 동탄의 대장 단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운남 퍼스트빌 보면은 25평이고요. 최고가 10억 3천 정도였다가 지금은 6억 3천에 거래가 됐고 아까 기사에 나온 건 이 5억 2천원짜리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10억짜리가 5억 떨어졌다고 해서 딱 그것만 보지 마시고 5억은 제가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거 봤을 때 초급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덥석 계약이 됐었고 지금 5억 2천짜리가 사라진 다음에는 다시 6억 2,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고점 대비로는 약 한 30%대 되나요? 네, 좀더 빠졌네요? 더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네네. 전부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한 40% 하락까지 나온 것도 있었고요. 30평대 기준으로는 원래 한 11억 7천까지 갔다가 10억 정도. 그래도 30평대 같은 경우 선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또 학군지기 때문에 한 20%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주요 중심지보다 투자할 때 투자금 규모가 좀 적게 들어간 아파트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동탄 여기 대장단지는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네이버 호가에 사실 최저가 매물을 많이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이제 몇 주 전까지만 다닐 때도 네네. 최저가보다 낮은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급매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현장에서요. 왜냐면 그런 매물을 올리다 보면은 동네에서 주민분들이 올리지 말라고 하거나 가격 담합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네네.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조금씩 급매물도 네이버 호가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금매들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탄만 지금 잠깐 언급을 하면 남동탄이라고 밑에 쪽 불리는 쪽은 25평이 4억대 매물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했던 가격과 얼마 몇 천밖에 차이가 안 난 상태여서 그러면 급매물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아예 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정도까지 오면은 만약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분양가 대비해서 오름폭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너무 바닥이 아니어도 무릎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많이 낮아진 상태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졌다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저가 매수가 하나씩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 가격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분양 받았던 분들이 매도를 하고 가려고 할 때 사실 분양 가격에 던지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 아마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집값 급락해서 영끌 쪽에서 영털 쪽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보면 사실 20, 30대들이 자금이 적기 때문에 또 서울에 이제 진입할 때 거쳐가는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금천구라든지 그렇게 가격대가 낮았던 그런 쪽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대출 받았을 때 금리 영향이 많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 정부 규제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60건 정도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잠실이나 한남 금매는 팔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 들려오고 네, 있는데요. 이거 기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거는 그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마냥 떨어지지는 않고 지금을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매수자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잠실, 한남 원래 주요 지역에서는 더 공부한 분들 많이 계시다고 했어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컨설팅도 많이 받으면서 관심 갖고 있다가 지금 이 정도면 싸 나는 그냥 살 거야 라고 딱 타이밍 보고 있다는 기사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아예 바닥을 다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런 소식은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잠실 19억대 엘리트라고 해서 엘스나 리센치 이런 게 19억대 매물이 거래가 되고 있고 30평대 매물이고요. 왜 여기를 좀 그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사실 잠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19억대 매물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기사가 이제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12월 1일 이후부터 15억 이상 대출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2월 1일 이후 조건으로 거래를 좀 많이 한 상태예요. 잠실 30평대는 19억이 바닥 정도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게 하나가 되면 또 하나가 기준점이 돼서 다른 지역의 매수 부분에서도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사는 반포가 전세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대치동은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도 사실 대치동은 학군지기도 하고 반포 같은 경우도 워낙 뭐 학군이 좋긴 하지만 대치동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아까 우리 송도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하락도 같은 서울에 있지만 왜 하락폭이 다를까라고 하는 거는 서울 그 주요 지역 중에서도 지금은 학군까지도 정말 받쳐주는 곳은 그래도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매매 가격은 그래도 빠졌잖아요. 네, 매매 가격도 빠지긴 했죠. 어쨌든 각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좀 차이점은 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더 갖춘 곳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버텨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바닥도 확인해야 되고 시장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매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그런데요.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면은 매일매일 거래된 내역이 나오거든요. 전세도 있고 매매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11월 25일에 잠실에스 19억에 거래된 내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개거래라고 하는 건 중개소를 통해서 한 거고요. 직거래라고 하는 건 뭐 증여라든지 친인척 거래로 볼 수 있는데 뉴스보다 여러분이 빨리 아시려면 이런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을 한번 보시면서 금매가 어느 정도 팔리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지역을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실 때 아파트 투미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급매물이 처분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 관심 있는 아파트를 봤을 때 나도 매수 타이밍을 언제쯤을 잡아야 될지 좋은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한번 팩트를 살펴봤었고요.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부동산 하락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소개해드릴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8년이 세금 폭탄, 4년이 규제 문턱,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월간 거래량이 4월에는 1,700건을 찍었다가 465건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이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465건이면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1,700에서 거의 4배,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인데 이거는 거의 뭐 거래 소멸이라고 해도 지금 중개업소부터 이 관련 업종 있는 분들 많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중개업소 폐업 관련해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강남에서만 30곳이 문을 닫았고요. 실제로 제가 서울 아니어도 전화를 해보면은 출근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서울만 하면 10월에는 248건의 중개사업소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시장이 거래가 안 되니까 네, 나오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중개업소도 이렇게 되고 소상공인들도 여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단 하나만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동원 건설 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22억 원 어음을 결제를 못했다고 하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30%가 넘는 사금융까지 쓰면서도 막으려고 했는데 면치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락이 급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여파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원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름 있는 곳인데 작은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턴할 수는 있지만
있지만 사실 이런 게 여파가 계속된다고 하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소식 하나는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경기 부동산 시장을 인식하고 긴축 속도를 좀 늦추겠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한국은행 자체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미국 FOMC의 방향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항상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거는 통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가 풀 수는 없어요. 금리 정책이나.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손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들도 많이 예금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고 FOMC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또 물가가 예측을 할 때 우리나라는 23년 하반기에 미국도 한 4%로 예상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24년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금리 인하는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금리 전망을 하진 않지만 나와 있는 뉴스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원래 4%까지 얘기 나왔다가 지금 또 4에서 5%도 막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을 잡을 때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막 구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더 기다릴 수 있고 현금 여력이 넉넉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그게 아닌 상태라고 하면 지금을 또 타이밍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거래는 나오고 있지만 완전 바닥을 다진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부활 예고도 있어서 이번 달에 재건축 안전진단부터 임대사업자 부활 정부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게 나온다고 해도 시장 반등 급격하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풀면서 양도세, 취득세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별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임대사업자 해봤거든요. 혜택을 좀 줬다가 다시 또 혜택을 강제로 소멸시키고 이거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풀어준다고 해서 저는 시장을 반등시킬 정도의 그게 과연 될까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번 임대사업자분들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가 또 정책 바뀌고 하면 혜택을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성급하게 하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게 하나씩 계속 나오다 보면은 양도세, 취득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를 기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식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원래 보금자리론을 하고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라고 해서 23년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는 거고요. 대출 최대 한도는 5억 원까지 확대를 합니다.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소득 요건이 원래 부부 소득 요건 같은 게 있었는데 소득 요건을 없애는 거고요. 또 적정금리가 6%였는데 6%에서 1.7에서 2% 낮은 고정금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리도 낮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내년 1년간만 한시적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원래 DSR 이제 규제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주택을 9억 이하로 살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 1년 동안 진행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잘 정착이 돼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면 6억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들이 또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급격하긴 하지 않겠지만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내년 이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 지금 빠진 가격하고 또 금리도 정부에서 고정으로 해서 이거를 매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이것 자체로 또 매수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실행되었을 때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잘 돼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시장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부동산은 하락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PF 건설이라든지 금융시장 여파로 시장이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바닥도 확인해야 되고 시장을 지켜봐야 되니까 시장 급매라든지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동산 규제 완화, 또 금리 인하까지 지켜보면서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중간 팩트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 그냥 기사만
보셨던 것보다 실제 거래되는 거 나와 있는 매물들까지 보셨으니까 조금 더 들뜬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팩트 체크를 하고 나면 훨씬 더 내가 전략 짜는데 수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타이밍 바로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부동산 급매 거래량, 부동산 규제 정책, 그다음에 금리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또 매수 타이밍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면 저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더 큰 보답으로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수들이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이런 반등의 시기를 가장 먼저 빨리 알거든요. 왜냐하면 고수들은 시장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수처럼 계속 시장에 남아서 지금 재정비를 해서 다음번에 또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의 시기가 온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좀 견디셔서 잘 이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